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화가 나는 이 상황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강욱 전 의원 함께 말씀을 나눠보게 될 텐데요. 오늘 지금 3월 19일 오후 5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좀 1분 1초 지나갈수록 뭐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시간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최강욱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미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네요. 5시가 넘었는데 지금 뭐 5시 34분 뭐 하고 지금 오마이 TV가 지금 헌재 브리핑룸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서요? 네, 헌재 네. 브리핑룸을 지키고 있는 상황. 카메라를 헌재 보내주셨다고 또 하던데. 앞에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어떻게든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평이했다는 기사도 제가 못 봤는데 있었나요? 이제 오전에 혹시 뭐 그런 기사는? 했다는 얘기가 오전에 조금씩 했다는 거?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박근혜 때는 5시 40분에 발표를 했으니까 네. 5시 40분 전에는 그러니까 5시 언저리에는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퇴근 전에 해야 될 퇴근 거니까. 전에 이제 여섯 공무원이니까 시에. 공직자니까 지금은 6시 전에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들 좀- 뭐 좀 온 매체가 다 집중하고 있을 집중하고 텐데, 있습니다. 지금. 5시 40분 저희가 뭐 6시 전까지는 뭐 그냥 단정짓지 않겠습니다. 오늘 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할 수 있고 헌재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뭐 선고기일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늦어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된 이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방송 마치면서 다음 주 뭐 월화 뭐 이때는 또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헤어졌었는데 다시 수요일까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을까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요. 매번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 내용만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해보고서 지금 예측하는 것도 참 짜증 나는데. 예. 그래도 결국 분석을 뭐 해본다면. 그 알려지기로는 이제 내부에서 누가 하나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꾸 시비를 붙는다. 뭐 이런 소리가 잠깐 있었죠. 그리고 예. 한덕수 총리 문제 때문에 그러는 네.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많던데. 자, 지금 내란 속의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야 5당 서한문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지고 직접 들고 왔네요. 가셨네. 직접 헌재 접수하기 위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마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으면 저희가 잠깐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다 지금 가셨네. 야 5당 대표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네. 야 5당 대표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대표는 이제 박찬대 대표, 김선민 한창민, 대표, 네, 한창민 대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두 분이 진보당- 기본소득당하고 진보당일 것 네,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 김재현 대표 모습 좀 안 김재현 보이는 대표 아니에요. 네, 다른 아닌 것 분인 같고. 같은데. 네. 이렇게 일단은 야 5당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 결기에 찬 발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헌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야 5당 대표 아마 이제 야 5당 대표들이 한 말씀씩 할 것 같은데 이거 뭐 네. 짧게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이라도 짧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속의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야 5당 서한문. 네, 진보당 우리 의원과 저분 함께 의원님 아니에요? 저분이? 맞습니다. 진보당. 예. 예. 함께 지금 소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소개 말씀을 듣고 있고요. 자 이제 어제는 법사위원들이 가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했고 예. 오늘 야 5당이 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요. 국민들이 지금 예. 뭐 하루하루가 지금 피가 마르는데 네. 그 사람들 지금 뭐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저렇게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참 다른 나라 답답하네요. 헌법재판관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헌재를 향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그게 마음이고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일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뭐 가족 간의 어떤 일정도 못하고 모든 게 다 오시톱된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선민 대행 발언 한번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 질서를 지키는 곳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장에는 오늘도 도저히 천불이 나서 집에 있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이 나오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창민 대표님.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헌법재판소에 기일이 잡히고 윤석열 파면이 선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심정,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하루가 늦어질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하루 더 늦춰지고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최고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12.3 계엄 이후에 우리 국민은 내란의 밤을 계속해서 내란의 밤을 맞고 있습니다. 12.3 이후의 시계는 멈추었습니다. 지금도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이것을 언제 거두어들이나 헌법재판소가 언제 탄핵을 인용하는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주 한 주 금요일마다 혹여나 할까 기다리다가 도저히 이번 주 금요일도 선고가 되지 않는다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다른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우리 국민에게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기일을 하루빨리 확정하고 탄핵을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소득당 최승현 최고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최승현입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계엄이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온 국민 모두 헌법재판소의 선고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애타게 기다렸다가 또다시 이번 주에 언제 날짜를 잡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선전전을 하는데 한 시민이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언제 날짜가 잡히나요? 이번 주에는 잡히겠죠?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속한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이 제대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데 신속히도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내란 수계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야5당 서한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야5당 서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오늘로 96일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도 오늘로 23일째를 맞았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일부 극우 세력의 지속적인 폭력 선동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윤석열이 구속된 후 구속 취소된 후 국민적 불안과 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과거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 심판에 비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게 불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파면 선고로 작금의 혼란을 정리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책무를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했고 포고령 1호는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하며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장면이 생중계되었고 정치인과 법조인 등에 대해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태도에서 헌법 수호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파탄내고 영구집권 독재국가를 획책했던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파면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부합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윤석열의 복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하고 국민에게는 큰 재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서 헌법과 법관의 양심의 기초에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 사회민주당 당대표 한창민 이상입니다. 예, 이 서한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야오당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는 상황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야당 절박하고 대표들이 애타는 함께 마음이 있으니까 예. 지금 우리 정당에서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저렇게 가시고 지금 저분은 이제 헌재 헌재 관계자인 쪽, 것 예. 같습니다. 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접수하는 장면인 것 같고.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46분입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고요. 자, 누구도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 지금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선고기를 잡아서 발표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고 지금 이제 헌재에서 이렇게까지 길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길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길게 이어나가는 상황. 지난주에도 분석을 해주셨지만 오늘 만약에 이번 주까지 이렇게 끌게 된다면 참 그래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요. 참 이게 이상하다.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차라리 네. 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건 가지고 뭐 연계가 돼서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걸 뭐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그러면 빨리 이거를 해야 될 일이지. 네. 이렇게 지금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오늘 혹시 뭐 만에 하나라도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내일 고지하고 뭐 모레 선고하는 게 이상하거나 불법인 건 아니니까 하루 전에 해도. 과거의 관행 때문에 지금 이틀 전에는 해야지 이래저래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들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예. 네. 꼭 뭐 오늘 공지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 해도 되니까.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흘 전에, 예. 박근혜 때는 이틀 전에. 그럼 그러니까 3위 1위니까 윤석열 때는 하루 전에 해도 딱 맞네요. 어떻게 보면. 헌재가 그런 고려가 있을 수는 있지 않겠어요. 예. 뭐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다 나름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렇네요. 헌재를 뭐 가루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한 적은 없었으니까 예. 뭐 그런 시간 간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혼란스러운 빨리 상황을 예. 방지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또 모이고 뭐 이런 상황 말미 예. 준비할 말미를 주지 않기 위한 차원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를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예. 이거는 또 사회에 더 큰 혼란 그리고 그러게 더 말입니다. 글쎄요. 뭐 지난주에는 뭐 불미스러운 일이 충돌이 없었지만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격화되다 보면은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이걸 이런 우려 또 이런 혼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권한을 헌재가 갖고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있다. 이해할 수가 없고 지난주에 있었던 검사 3인에 대한 헌재 판단
그리고 감사원장의 판단 있었습니다. 자, 그 판단을 보면은 헌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의 이런 탄핵 소추하는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탄핵 관련된 것도 이미 좀 정리가 됐겠다 이런 생각 해봤는데 이번 주도 아직까지는 선고기일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다 지난주에 다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지금 지난주. 일주일 미뤄지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애타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모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뭐 이걸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시간을 끄는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애타하니까 뭐라도 왜 그렇다는 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쟁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지는 뭐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떨어졌습니다라도 얘기를 해야지. 뭐 그런 모습들과 아무 무관하게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그냥 조용히 하세요. 이런 태도는 좀 아닌 것 같고 답답함을 좀 풀어주는 조치를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라도 풀어준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지금 헌재 브리핑룸 오마이 TV를 통해서 지금 현 시각 3월 19일 5시 49분 50분이 됐습니다. 이제 막 다들 50분이 저렇게 미리 됐는데요.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10분 남겨두고도 지금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1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때는 5시 40분에 이제 선고기일이 잡혔고 이제 5시 50분 아직 퇴근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고 이제라도 헌재가 선고기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뭐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되니까요. 네.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헌재를 점점 또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받고 계시죠, 의원님께서도 헌재를 그럼요. 향해서 예. 뭐 하는 거냐 헌재. 뭐 어떤 중요한 일일수록 네. 그 때가 중요한 건 때가 때가 중요한 건데 때를 예. 놓치면 의미가 바래질 수도 있고 또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때 또 중요한 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인데 지금 이렇게 그냥 막연히 아무런 저기를 알 수가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매번 뭐 이 저거를 공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게 늦어지게 되면 중간 중간에 지금 뭐를 검토하고 있다, 뭐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띄우거든요. 사건 네. 검색을 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가 그런 식으로라도 좀 이런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높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애타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뭐라도 좀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해야죠. 네. 하든 안 하든. 아하. 지금 헌재 이제 브리핑룸에는 기자들이 한 6명 정도, 7명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빈 자리도 있긴 한데 컴퓨터가 놓여져 있는 노트북이 놓여져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아직 기자들도 헌재 이제 발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유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오늘 발표 안 할 거면 오늘은 브리핑 없습니다라고 발표해야죠. 지들이 뭐라고 국민들을 기다리게 합니까? 이게 절절하십니다. 이게 사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부터 오늘 수요일이니까 언론에서 다 수요일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있을 거라고 다들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직까지 5시 52분까지 헌재 브리핑룸은 조용합니다. 저희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저희 오마이 TV가 함께 헌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이 있습니다. 시간쯤 되면은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내일 모레 어떻게 선고를 할까요? 뭐 그렇게 선고가 되면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정상이지. 우리가 지금 앉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함께 이거 브리핑을 지금 쳐다보고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그러게요. 저희 뭐 상상하지 못했던 어이없는 그런 일이 상황이 자꾸 펼쳐지고 벌어지니까. 있고 사실 최강욱 의원과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선고기일이 전해져서 예. 자 이제 선고 때 8대0 파면 5가지 쟁점에 있어서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이렇게 그 조기 대선 판도 예상해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방송도 준비한 면도 있는데 현재 브리핑룸을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YTN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선고기일 공지 안 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YTN 발 안 속보가 하기로 했다는 공지를 공지하는 거구만. 헌재가 오늘 선고기일 공지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다음 주 유력하다라는 YTN의 보도 조금 전에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헌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늦게 끝까지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진을 뺍니까? 다음 주로 또 넘겼을 때 생기는 이 사회적 혼란이나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네. 나중에라도 이게 누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결국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그건 뭐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네. 좀 도가 지나치죠. 지금 이미 일주일 기다려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최장 기록까지 세우는 헌재 역사에 있어서 네. 대통령 탄핵 변론 이후에 평의까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또 다음 주로 넘긴다. 참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부분이 이게 혹시나 8대0 파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헌재 안에서 의견이 조율이 안 돼가지고 그야말로 뭔가 다른 뭔가 안에서의 내부적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은 그런 어떻게 걱정들 많이 보십니까? 하시던데 뭐 윤석열 파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기각 내지는 각하 의견을 낼 수 있는 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로는 안 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직위원 판사처럼 그 명문 규정을 부정하면서 뭐 어거지를 쓴다면 모르겠으나 이거는 사실은 명문 규정을 부정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다 우리가 눈으로도 본 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 탄핵 소추를 인용하는 거는 5개 소추 사유 중에 하나만 인정돼도 인용이 되는 거지만 그렇죠. 기각을 시키려면은 5개 소추 사유가 다 이유가 안 되거나 그 자체만으로 그 파면할 만한 네.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데 그 뭐 그렇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서 자기들 저 국힘 쪽에서도 그걸 알고 지금 어제 그제부터 뭐 각하 얘기를 자꾸 하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네요. 각하 주장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지금 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심리를 한 다음에 각하를 한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네. 진작에 그렇게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헌법 저 탄핵 소추였다면 빨리 끝냈어야죠 차라리. 그럼 다시 그거를 메꿔가지고 다시, 예. 다시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중대한 사안에서.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진짜 모르겠네요. 그리고 진짜 모르겠다. 사실은 이게 직위원 판사 지금 비판 많이 받고 있지만은 뭐 일단은 직위원 판사는 나는 상급심에 판단 받아보라는 예, 예. 거였다. 뭐 이렇게 이제 둘러대고 있습니다. 뭐 심우정 총장의 그야말로 만행 이걸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헌재는 근데 어디다 다시 또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렇죠. 헌재가 끝입니다. 예. 헌재 상급심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이고 끝인데 예. 그럴수록 다른 이런 뭐 유언비어 소위 유언비어가 돌기 전에 좀 뭔가 이거를 정리하는 조치는 해야죠. 그러니까 뭐 오늘 안 한다 그러면 네. 내일 그러니까 지금 YTN 속보는 오늘 네. 안 한다는 것까지만 본인들이 전달을 받은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면 다음 주가 유력하다라고 하는 거 자기들이 갖다 붙인 자기들이 말인 이제 것 해석을 같은데. 했겠죠. 예. 이제 이틀 남겨놓고 아무 얘기 없으니까 그 예. 했는데 근데 뭐 내일 해도 되니까요. 뭐 사실은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내일 안 한다라고 확정돼서 누구도 말할 수가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건 아닌데 예. 분명히. 그래서 이제 YTN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뭐 오늘 지금 이 현장도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내일 현장도 여러분과 헌재 브리핑룸 여러분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헌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보도가 되는 내용을 보면 참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군에서 종이관을 준비하려고 뭐 가격을 알아보고 네. 3,000개 구할 수 있냐, 뭐 1,000개 가격 얼마냐 이러고 물어봤다는 것이고 또 영연백, 그러니까 시신백 그 백을 3,000개 뭐 준비했다, 더 많이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노상원의 그 수첩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실제 계획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한규 의원인가가 뭐 급하게 해명을 했다고는 하던데 뭐 미리 예정된 거였다. 원래 군에서는 영연백을 비치한다 뭐 이런 소리. 그렇게 많이 왜 이번에 많이 해요? 특별히 왜 그렇게 많았는지가 설명이 예. 돼야 되는 것이고 종이관 얘기도 그냥 한번 해본 얘기다 뭐 이렇게만 넘기기에는 너무나 공교로운 부분이 많아서 이자들이 그리고 또 그간에 보인 모습이나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또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걱정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해서라도 속히 국민들한테 그 진상을 밝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뭐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계획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제시하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런 양이 필요했다면은 왜 그만큼만 그렇게 갑자기 많은 양이 필요했는지를 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면 될 텐데 네. 그냥 말로만 아니, 원래 그렇게 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간에 그런 식으로 그전에도 했었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보면 아니었던 게 많았잖아요. 이례적인 일을 자꾸 벌이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참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군의 이런 행태들 밝혀지는 것들 예. 또 이번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얘기한 그 상황 아파치 헬기가 훈련하러 갔는데 전방에 가가지고 그러게요. 막 높게 날고 일부러 자극할 수 있는 예? 그런 비행을 하고. 네, 저 공격하라는 걸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 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참 군의 움직임이 지금 놓고 보면은 너무나 수상했다. 예, 진짜 예. 너무너무 이상하고 이례적인 일인데 예. 그거를 일단 군 내부에 있었던 일을 이제 군수사기관이 해야 된다는 게 또 이제 답답한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다 모두가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커주고 있는데 최상목이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밤에 민주당이 긴급 의총을 통해 가지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입장을 정할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는데 최상목 대행은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보도된 내용 청년 일자리 관련된 그 행사가 가지고 컬러 톤을 뭐 직접 대보고 예. 그야말로 뭐 즐기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예. 어제 그젠가는 또 공사 졸업식 가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웃고 다니더니 이제는 무슨 자기 피부 칼라 톤에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게 대통령 놀이에 흠뻑 빠져 있는 최상목 대행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제 거부권 행사만 9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 그 헌재 결정이 나면 승복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유체 이탈도 어느 정도지 자기 처지를 생각해보고 지금 헌재 결정을 본인이 왜 승복하고 집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먼저. 네. 그럼 뭐 다른 사람들한테만 이거는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헌재 판단을 아직까지 뭉개고 있고 뭐 오죽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예. 이거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최상목 대행이 그야말로 이 내란 세력과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행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최상목 씨는 앞으로 처벌받는 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국민들은 지금 얼마나 많이들 그 문제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나십니까? 근데 국민들을 무시해도 어느 유분수지 이게 지금 이게 일단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본인이 어쨌거나 당사자로서 지금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니까 본인의 그 안위를 걱정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예상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본인이 지금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일한다는 게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자세가 그 마인드가 안 돼 있는가라는 거를 그냥 입증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 같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냥 마냥 즐거운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면 그냥 참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참 최상목 대행 우리 국민들의 이런 절박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오늘 민주당이 어떤 결정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결국 있었습니다. 검찰. 검찰이 다른 수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 상황이 좀 변해서 윤석열이 나와 있어서 증거인멸 다 해서 이제 김성훈 이제 영장 청구해도 되겠지 이런 판단인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게요. 윤석열을 통해서 증거인멸이 얼마나 진행됐을지를 우리가 걱정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심우정 본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반려할 것이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랬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영장 심의 결정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안 하는 문제는 단순히 심우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자꾸 서명하는 검사들한테 지금 부하가 너무 과중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하에 대한 어떤 그 부담, 걱정 또 원망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하는 수 없이 지금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밀리고 밀려서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을 당연히 우리가 그게 이제 제일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김성훈 구속의 필요성 또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얼마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못된 짓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 점이 이제 선명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모습을 취할 건지 이거는 그것도 또 봐야겠네요. 하나의 관문으로 아.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기현 판사 모습 보면은 법원도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법원 그게-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영장 심사는 21일 10시 30분에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것의 성격이 예. 도처에 이제 그 소위 자기 무리가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러네요.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권력 연장 예. 또 권력의 공고화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게 친위 쿠데타인데 이런 세력의 준동이 이제 몰래 다 당연히 있을 거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막 그 일을 실망하시고 빌지 뭐 말고. 이럴 일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쁜 건 나쁜 그럼요. 거고. 지적은 해야 근데 되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더 황당하시기도 하고 오로지 우리 머릿속에는 아니 박근혜 때보다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은 훨씬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왜 시간도 더 걸리고 그렇죠.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냐. 음. 그건 이제 이게 친위 쿠데타라는 본질이라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이 문제는 내가 내란을 저지르고 이거를 이제 계속 다른 걸로 또 저기 그 획책 다른 그러니까 다른 제2차 계엄 내지는 뭐 내란의 연장 또 네. 내란 행위의 어떤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그 국민적인 어떤 불안감이나 분노를 지금 계속 촉발시키는 거 외에도 이게 세상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공직자라고 신뢰를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대신 나라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잘 이끌어봐라라고 했고 맡겨놨던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가를 자꾸 확인하는지 전혀 이제 아픔이 있는데 공적인 마인드나 이런 거는 없고 글쎄 말입니다. 자기의 권력욕,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렇죠. 네. 다 모든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가 어느 것이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피해를 덜 보는가 네. 이 계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예전에 그 고관대작의 위치에서 아쉬울 거 없었던 사람들이 왜 국민들보다 백성들보다 더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는지 과거 친일파의 모습을 생중계로 지금 현 시대에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다 타당한 거죠.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일제 시대 이제 그때의 상황이 다시 반복이 되는 듯한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 이른바 그 최상부에 있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권력욕과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만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체제를 뒤집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조하고 그걸 좀 풀어주고 법 기술을 쓰고 있는 그 무리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다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언제나 해피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 헌재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크나큰 배신감과 상처를 안겨주네요. 매일 잠 못 이루고 매 순간 느끼는 이 불안과 공포,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건가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라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시다. 광장으로 천만은 나와야 할 듯합니다. 정말 절절합니다. 이런 마음이 참 뭐 눈물 납니다. 진짜 이런 댓글들 의견들 보면은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헌재 브리핑룸 여전히 뭐 불은 켜져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도 이제 남아 있는데 일단은 이제 YTN 속보 같은 경우는 오늘은 선고 기일 발표가 없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오마이 TV가 현장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될 일이야 이게. 아유 막 어이가 없네 정말로. 참 이게 그래서 이제 헌재 쪽에서는 오늘 이제 공지가 없다라고 일단은 기자들께서 네. 문의하니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실무선에서는 얘기를 하고 뭐 사실 발표하는 사람이 헌재니까 실무자들이 얘기했다면 뭐 그게 뭐 맞는 것이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저희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김성훈 차장 구속 여부도 우리가 이제 금요일 뭐 주말까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신문길이 네. 아직 발표가 안 됐죠? 됐습니다. 나왔습니까? 21일 금요일 금요일 날 오전 하겠다. 10시 반. 네네. 그러니까 금요일 네, 그날 밤늦게나 밤에 이제 뭐 토요일 판가름이 날 새벽쯤에는 텐데. 나오겠죠. 주말 사이에는 결정이 될 텐데요. 예. 자 윤석열은
그럼 지금 이 시점에 3월 19일 오후 6시 8분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뭐 윤석열이야말로 예. 이 가장 초조해야 될 사람인데 아, 뭐 열심히 술을 먹느라고 뭐 그런 거 생각할 정신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구속되면은 뭐 이제 또 못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대비해서? 다 먹어놔야죠. 맞아.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일은 술 먹는 걸 거예요.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또 퓨어하다고 거기는 뭐 진짜 진심일 수 있으니까 진심일 수 있으니까 지금 매일 매일 뭐 이제 술을 먹으면서 안주면 김치찌개 계란말이 뭐 다른 건 여러 가지로 뭐 먹고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이 마음과 동떨어진 나는 즐기겠다 뭐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 이것도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증거 인멸을 어느 식으로든 네.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 뭐 철저하게 그러니까 법기술자니까 뭐든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지금 저 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은 술 먹는 거 네. 또 뭐 먹을 거 챙겨 먹는 거 말고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윤석열 입장이라도 증거를 인멸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지금 하는 거 아닐까 네. 하는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날 나올 때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죠. 직무를 할 수 없는 직무 집행이 돼 있는 사람인데 네. 거기 나와 있다.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네. 그럼 윤석열이가 그 구속 상태를 면하고 석방이 돼가지고 구속 취소에 의해서 지금 그 앞에서 그렇게 손 흔들면서 퍼레이드하는 게 네. 윤석열의 직무라서 지금 그걸 돕기 위해서 옆에 서 있었다는 건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원래는 그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의 정진석 씨는 최상목 씨를 따라다녀야죠. 그럼요. 예. 권한 대행을 따라다녀야죠. 근데 거기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걸 볼 때 예. 우리 이제 친일 쿠데타의 현실에 대한 경각심은 우리가 이제 확실히 더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막 불안하고 화가 나셔서 에휴 이도저도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 포기해 버리시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야 저희가 될 일이 아니죠 네. 이게.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치면 안 되고요. 결국 우리 국민이 이긴다. 네. 우리 응원봉 빛의 혁명이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민주주의가 이긴다는 생각 계속 하고 저희가 연대하고 계속 지켜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 위협은 자작극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나경원 의원은 또 고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못했더라. 이건 이런 얘기는 진짜 예, 실제로 당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라는 자는 또 무슨 뭐 누워 있었다고 그냥 안철수 목을 뭐 어떻게 예. 하고 누워 있었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목을 지금,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 이재명 대표 모습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함께 이제 고발했네요. 예. 이재명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두 사람 했습니다. 목을 긁힌 뒤에 긁혔다라는 거하고 찔렸다라는 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닐 텐데 참 긁힌 후에 그냥 누워 있는 모습 쓰러진 것과 누워 있는 것의 차이가 뭐 뭔지도 하는 겁니까? 분명히 알 텐데 좀 미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없이 더 낮은 바닥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참 신박합니다 진짜. 네, 민주당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자 국민의힘의 얘기는 뭐 저희가 이제 매번 우리 의원님 오실 때마다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승복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뭐 승복 정확히 얘기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성동 그러니까 쌍권은 좀 승복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반면에 나경원 의원 등등은 마치 윤석열과 한 몸이 돼서 헌재 찾아 탄원서 내고 예. 또 구미역 가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의원들의 모습도 있고 이게 좀 뭔가 좀 분리된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도 사실은 이제 불안하니까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걸저걸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어떤 일치된 국힘의 의사나 모습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이제 뭐 이권이 있는 곳에는 예. 뭐 어제의 적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그렇죠. 얼싸안는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이쪽 집단이니까. 그럼요. 윤석열을 대선 후보 만들고 예, 보십시오. 그런 걸 보면은 뭐 마지막까지 우리가 뭐 저들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계엄의 어떤 네. 합법성 여부, 그다음에 이걸 찬동할 것이냐의 여부, 계엄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이 내란 사태에 관한 입장 이런 네. 것들이 너무나 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질 수 없는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이 당도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윤석열까지 석방돼서 나와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렇네요. 제가 쌍권의 입장이라면 참 너무너무 어렵고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한테 그냥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내란 수계를 또 배출한 정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돌릴 수 있는 길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네. 그냥 한다는 짓은 뭐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쪽은 찍어줄 사람들이 있는 거고 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비호감만 계속 자극하면은 결국 다음 대선은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윤석열 가지고도 이겼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당신들이 알던 그런 그 개돼지들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 예. 수준에 이거는 두고두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후과를 남기고 결국 선거 때마다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자기들만 모르고 이제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좀 불쌍할 따름이죠. 뭐 불쌍. 글쎄, 애처롭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애잔합니다. 네, 애잔한 상황이다. 자, 국민의힘의 지금 행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바닥이 어디냐라는 얘기를 사실 국민의힘은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야,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광훈과 함께 서고 그런 센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을 두둔하는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도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예. 그런 정당으로 민주당이 이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략이 좀 주요해서 뭐 갤럽이나 여러 이제 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도도 많이 오르고 있고 아, 중도층에서 반응은 좀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예, 예. 그 저희 분석해 보면 그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이 복잡하고 네. 뭐랄까 이 영험한 존재지만 아하. 실제로 또 알고 보면은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상황에서 흘러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예민하게 반응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전략적 행보가 굉장히 유효하게 저들을 네. 타격하고 있다라는 점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조직과 자금을 가지고 있는 아스팔트 구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계속 강화되잖아요. 약화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에이 그래도 저기는 너무하니까 우리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 실제로도 예, 그렇게 내부에 했고 있었어요? 황교안 씨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 못하고 사실상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와 이거는 뭐 이제는- 뼛속까지 파시스트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위치에 오다 보니 예. 그냥 어떤 이게 컴컴한데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싹 다 한꺼번에 기어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런 이게 느낌이 지금 들 정도로. 예.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나라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 흘러가고 이러다가 우리 공동체의 평온한 삶이 위협받겠다 아. 싶었을 때 항상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바로 잡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희생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막아온 게 우리 시민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결국은 그 노무현 대통령 말씀 별로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하여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할 때 그럼요. 그 조직된 힘으로 함께할 때 가능한 거니까 네. 이런 매체나 시민단체 이런 쪽에다가 좀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국민들이 지금 사실 윤석열이 풀려난 다음에 네, 그야말로 이제 또 다시 각성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 큰일 난다. 예.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런 그런 생각 말씀 하셨을 것 드렸어요. 같아요. 이제 예. 처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왜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 후에 네. 처벌받느냐와 관련해서 저는 그 어떤 세대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겪으면 그게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5.18 광주항쟁의 그 광주민주화운동. 흔적과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면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깊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실 거고 뭐 코로나 사태 때도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근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특전사 아. 직원 그 군인들이. 예, 군인들이 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예. 모습. 그다음에 그냥만 봐도 뭔가 되게 특수한
정권 작전을 맘먹고 왔구나라고 느낄 만한 그 장비들을 다 야간 착용한 투시경 채로 쓰고 그래서 뭐 단전을 하는 모습 네. 막 이런 모습들이 그냥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반드시 역사에 길이 남고 계속 검증받고 그럼요. 이제 비판을 받을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 그게 세상에 알려진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든 윤석열을 지금 탄핵 소추를 해놓고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의 관심과 힘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저들을 압박하고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확신 같은 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제가 바위처럼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바위처럼. 참 좋아하는데 네. 예, 그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가사가 그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리고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니 그 지금 저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흔들려고 지금 이러저러한 장난질을 하고 있다 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어떤 그 수준이나 그 내용이나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위나 발전과는 전혀 이만큼의 관심도 그럼요. 없는 그럼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을 예. 너무나 뻔뻔하게 스스럼없이 해대니까 결국 이제 하여튼 주권자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결국은 그렇게 다 이겨낼 텐데 네. 그 과정 오늘의 이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은 또 차원이 다른 거라서 그러게요. 결국 우리가 황당하네요. 이기겠지만 예.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힘이 좀 빠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연대하고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이걸 예. 이겨내야겠죠. 저 몇 네. 평밖에 안 돼 보이는 기자실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 브리핑 전국 룸이 전 저렇게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곳 뭐 전국 전 세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뭐 출석 체크를 제가 하면은 막 여기저기서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까지 예. 이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함께하실 것 그리고 같아요. 안 그러실 수가 없는 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은 아하. 그 비주얼 쇼크가 너무 커서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더 능가할 만한 비주얼 쇼크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윤석열이가 석방돼 가지고 나오면서 그 손을 흔들면서 웃어 퍼레이드. 마치 개선 장군처럼 그 득이만 네. 표정으로 가는 모습 이게 이제 잊혀지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장면으로 계속 각인이 될 거라서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이거를 만약 뭐 이거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 헌법재판관들이 농간을 부려서 이 결과를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않고 돌려보낸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생길 이 끔찍한 혼란.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윤석열 같은 희대의 악당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 이런 것들을 저는 도처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네. 그 나중에 뒤늦게 공개됐지만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지금 서울청장으로 가 있는 박현수 다시 네.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하고 통화한 내용이. 이 얘기 나누는 거 예. 보면 이거는 뭐또 맞지도 않는 계엄인데 왜 하냐 뭐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뭐 한다고 그러고 포고령을 발표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네, 이제 네. 그렇게 거의 체념하는 단계로 맞아요. 들어가서 자기가 할 일로 뭘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계엄령이 발동돼서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번 주말이면은 뭐 국민들이 다 저항해서 물리치고 무찌르고 뭐 저기 하겠네요라는 예. 말을 그 사람들이 그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경찰 사람들이 수뇌부가. 이 사람들이 다 예. 내란 세력의 일부였는데 아하. 그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 스스로 예. 지치고 자기 부정을 하고 이럴 일은 아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홍장원 차장 생각도 나고 곽종근 전 사령관 생각도 나고. 예. 자, 그렇게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올바르게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럼요. 그게 다 요소에서 다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전까지 명태균 씨 이름과 얼굴이 나왔으면 해도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여당을 좌지우지했다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요. 야, 그 배후에 있었던 윤석열이 예. 저렇게 나대고 돌아다닌다는 걸 제가 명태균 씨라도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 그런 저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원한 살리를 하지 마라. 네. 천벌 받는다. 이 사람들 천벌 받을 네, 겁니다, 예.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 말씀을 항상 우리 어르신들이 했었는데 자, 천벌 받는 상황. 이제 그 끝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예.
참 뭐 이런 건 이것도 한번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 어제 국회 나와가지고 삼부토건 예.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와 원희룡은 관련이 없다. 김건희와 원희룡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예, 삼부토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여기 일부 관계자의 김건희가 포함되냐 이런 민주당의 질문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확인하면서 예. 있었습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은 혹시 뭐 쫄짜니까 모른다 칠 수 있어도 네. 김건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얘기 같아요. 불경스러운 얘기. 감히 김건희가 예? 모른다고요? 감히?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끝까지 이걸 뭐 지키기 위한 김건희 뭐 이제 수호신으로 나선 게 아니냐, 지키기 위해서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아니 삼부 온라인에서 체크하라고 나오는데. 얘기했던 사람이 이종호 예, 아닙니까? 이종호죠. 그 이종호가 자기가 얘기할 수 있고 모실 수 있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VIP는 김건희다. 네. VIP라고 해서 김건희가 그게 VIP가 누구냐고 하니까 김건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다. 네. 그러면 뭐 이종호 씨가 또 그냥 사는 사람은 아니던데 여러 군데 인맥 만들고 자기 정보를 취득하고 또 정보 거래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던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그거를, 이후에 예. 또 다른 상황이 어떻게 더 펼쳐질 수가 있다. 그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 나는 모른다 해버리면 예. 그래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쨌든 뭐 이 김건희 연관성은 부인했지만 이거 뭐 금감원장이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일은 없어지는 아닙니다. 거, 예, 수사 안 하고 이런 거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금감원이 뭐 김건희 주변을 언제 수사를 해서 탈탈 털어보기로 했습니까? 뭐 이 상황에서 네. 같이 다니면서 뭘 해보기로 했습니까? 아마 가능성이 어느 게 더 높냐 하면은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어디서 여긴가 이권이 모여드는 무슨 카르텔이나 모임이 있다. 네. 그러면 진짜 혈안이 돼서 가려고 하거든. 거기서 무슨 정보 하나만 얻더라도 나한테 큰 도움이 되고 그게 돈이 된다. 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예, 이게 참 아유. 그래요.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의 어제 이제 국회 발언이 또 이제 파장을 일으켰었고 오늘 보니까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이제 주가 조작 의혹 예. 거기다가 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의혹 예. 이게 지금 상설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상임위에서는 예. 본회의 처리가 뭐 되는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상설특검 예. 임명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안 해가지고. 안 한 사람이 바로 최상목이죠. 예. 이거 나오기 직전에 예. 그런 기사 제목도 본 것 같은데 그 윤석열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행사했다. 아, 지금. 예. 예. 지금 그 이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 막 나오는데. 시간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12월 말쯤부터 27일부터 해서 보면 9번 했으니까 저 더 많이 예. 하고 뭐 청출 어람입니까 거부권이 뭐 이걸 대행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관료들과 네. 그 자칭 엘리트들의 민낯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네. 잊어버린다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절대 우리가 잊지 않는다. 너희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 네. 이 점을 하여튼 빨리 여러 우리 준비돼 있는 사람들과 장치가 있으니까 네. 이 파면의 터널을 하여튼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아. 야, 현재가 정말 뭐 계속 야속한 거죠. 뭐 생각할수록. 그러게 말입니다. 이 김건희 상설특검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주가 조작 의혹, 또 커바나 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 삼고 있고 내일 아마 본회의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 민주당 3선 의원들이 이 김건희 일가, 김건희 관련된 의혹 예. 100가지를 정리해죠. 100개를 정리해가지고 100개나 예. 쭉 대단한 자료를 가문이야, 냈더라고요. 하여튼. 예. 대단한 가문이야. 이 경력 관련된 의혹부터 해가지고 예. 뭐 이런 재산 관련 최은순 씨 관련된 의혹 이런 거 다 뭐 정리해가지고 100가지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또 중요하죠. 의혹들. 정리해서 기록을 해놔야지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채점해가지고 하나 들여다 다음 정부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예.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그 의혹들 우리 국민들이 까먹지 않는다. 예. 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의 저 텅 빈 브리핑룸도 아. 내내 좀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이런 기억들이 쌓여가지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서 네, 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게 그간 우리 현대사의 모습이니까요. 네, 정말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네. 지금 6시 2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브리핑룸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현재 이 관련자 관계자가 얘기를 일단 기자들한테 했어요. 네. 오늘 탄핵 선고일 지정 안 했다. 헌재가
다음 주 갈 거라는 그런 언론사의 분석도 지금 붙여지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내일 또 기다려 봅니다. 그러니까요. 또 예. 어쩌겠습니까? 뭐 오늘 지났으니까 내일은 안 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기다리시는 그럼요. 거나 기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 예. 그래도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의 양식을 믿고 내일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언제 파면 네. 언제 선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진짜 오늘 밤이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로 이제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땀만 먹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상한 짓 저지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더 커지실 텐데 네. 그런 걱정이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론이 예. 뒤집힌다는 생각은 이제 법뿐만 아니라 그냥 한글만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 확실한 사실관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굳이 법리를 따져서 뭐 여기에 몇 조가 적용돼 이런 걸 모르더라도 네. 그간에 제공돼 있던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때문에 이게 파면이 될 수밖에 없는지 네. 저는 그 주장은 절대로 철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팔대빵으로 파면될 것이고 네. 예,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속성, 그 다음에 그 작은 시야에서 오는 쓸데없는 걱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네. 조금만 더 견뎌 보십시오. 조금만 더 보시죠. 견뎌 봅시다.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만에 하나라도 이게 뭐 예. 기각이 되거나 예, 그렇게 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마음대로 그렇죠. 이제 야당 이제 예, 겁주려고 야당 경고하려고 개몽시키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당장 본인이 보내고. 그동안에 못했던 뭐 예. 판사 손봐주기나 자기 또 이거 손봐주기. 네, 저기 되면 자기 파면시켜야한다고 했던 헌법재판관들 예. 예. 분명히 있을 텐데 아. 설사 이제 저기 이게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네요. 윤석열은 내 손으로 끝낸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헌재를 믿고 좀 방심한 우리 탓이다 이러면서 네. 이제 방심하지 않겠다. 너는 내 손에 죽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말씀. 많으니까 예, 하시는 분도 있고 참 이래저래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정리할 수 있는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부터 시작해죠. 선고 기일 공지. 6시 30분이 됐는데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오늘은 힘들다는 얘기가 벌써 이제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내일도 여전히 헌재의 공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헌재가 이 우리 국민들 아마 오마이TV만 보더라도 예. 국민들 민심이 이렇구나 이걸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마이TV뿐만 아니라 네. 뭐 언론 언론 사람들 예. 붙잡고 물어봐도 그럴 일인데 그러게요. 예. 참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연대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강욱 전 의원님 이제 보내드려야 될 때 그래도 이제 가시기 전에 지금 많은 말씀 충분히 하셨지만 오늘 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잠을 그래도 좀 주무실 수 있게 한 말씀 저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많이 신경이 예. 곤두서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제때 잠을 못 자고 자꾸 이렇게 헤맬 때가 계속 있는데 피곤합니다. 뭐 예. 어쩌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함께 겪는 고통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나 혼자 이러는 게 아니다. 네.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겨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너무 하여튼 낙심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는 이긴다. 그 날이 지금 눈앞에 왔다. 그 마음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강욱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또 힘을 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